반갑습니다. 송광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고전서 앞에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사고전서라고는 이건 대백과사전과 같은 겁니다. 청나라가 심혈을 기울여서 이제 편찬한 것인데요. 엄청나죠. 영국 사람들이 이걸 가져가려고 그러니까는 중국에서 그랬다 그러죠. 영국과 이 사고전서와 바꾸지 않는다 그랬다고 하는 책인데요. 이제 여기에 기록을 보면은 중국에도 양나라 무제 이전에는 이러한 천연의 좋은 향이 아니고 뭐 좀 향기가 나는 풀잎, 나무잎 이런 걸 가지고 좀 이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양나라 무제 때 비로소 침향이라든지 전단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국으로 들어왔다고 그럽니다. 전래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그러면 언제쯤 되느냐? 삼국유사 3권에 보면은 아도화상에 관계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오죠. 양나라에서 바로 이제 양무제 때 들어왔다고 하는 이 양나라에서 사신을 통해서 의복과 향을 보내왔는데 향의 이름과 용도 등을 몰라서 나라 안에 두루 그것을 들고 다니면서 물어봤는데 마침 고구려를 통해서 들어와서 모래의 집에 숨어 지내다시피 한 무코자 스님이 이 소문을 듣고 그것이 향이라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향이라는 것인데 불에 태우면 향기가 꽃다와서 정성이 신성한 곳에까지 이르는 것이다. 신성하다 하는 것은 삼보보다 더한 것이 없는 것이니 만일 이것을 태우면서 축원하면 반드시 영험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때 마침 공주가 심한 병이 나서 잘 낫진 않았는데 왕이 무코자 스님을 청해서 바로 이것을 태우면서 축원을 하게 했더니 공주의 병이 점차 나았다. 이런 기록이 바로 삼국유사에 나오고 있죠. 그렇다면은 침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양나라에 들어온 시기와 이 양나라 무제는 우리나라 고구려의 순도 스님이라든지 등등 여러 곳에 불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이죠. 이것이 이제 이 귀한 향을 참 먹고 보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고 그랬겠어요. 그래서 아마 인연 있는 나라들마다 이 향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이 향은 반드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침향 종류였을 것이다. 근데 이게 이제 나무 조각 비슷한 것이 향기는 나는데 뭔지를 몰라서 물었던 것을 무코자 스님. 무코자 스님은 이제 인도 스님이죠. 이름 자체에서 무코자. 말 그대로 풀면 시커먼 오랑캐 스님 이런 말이에요. 무코자. 인도 그무티티하죠. 달마스인도 그렇고. 인도에서부터 이렇게 쭉 오신 분이기 때문에 곧바로 향을 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그때 아마 비슷하게 들어온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어쨌거나 향 전반에 대한 설명을 다 하려고 그러면은 앞에 든 향 한 30여 정도에 대한 설명만 하려 해도 이건 엄청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그런 것은 좀 생략하도록 하고 경전에 많이 등장한 두 가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제 침향과 전단향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침향은 잠길 침자를 쳐서 침향 혹은 침수향, 잠길 침자 물수자를 써서 물에 잠긴다 이런 이야기죠. 근데 이 물에 잠긴다는 이 말이 상당히 오해를 많이 불러일으킨 말이기도 합니다. 침향이라는 것은 범어 아가루에서 나와서 한역할 때 아가루, 아갈루 이런 식으로 소리 음사가 된 경우가 있고 이걸 이제 번역할 때 침향, 침수향이라고 번역을 했던 겁니다. 이게 이제 서향로 식물인 침향수, 나무죠. 침향수의 수지 성분, 나무 기름이 나무 자체에 있는데 소나무에는 송진이 있죠. 그처럼 이 침향수에는 향유 성분이 있어요. 그 수지분이. 이게 이제 얼마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좋은 향이 되는 것인데 그것을 많이 포함하고 있으면 송진도 많이 있으면 향이 좋고 그렇잖아요. 그처럼 이것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것이 최고의 침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귀한 약도로 되고 그래서 이 수지분이 아주 많이 있으면 무게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무거워서 물에 깔아앉게 되죠. 그래서 침향 혹은 침수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일설에 이야기하다시피 우리나라에 매향이라고 하는 습관이 있었죠. 향을 묻는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그 큰 참나무를 뭐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는 곳에 뻘 속에다 묻어두고 세월이 가면은 그것이 침향이 된다 그러는데 침향수가 따로 있습니다. 참나무 묻어둔다고 침향이 되는 게 아니죠, 절대로. 그래서 그건 이제 매한 관습에 관계되는 것이고, 예전에 우리나라에 이런 침향수가 많아서 그걸 묻어뒀을 일은 만무하고, 참나무를 묻었을 때 오랜 세월이 되면은 특유한 향은 좀 나는 모양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본질적으로 침향하고는 다른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침향수가 반드시 이제 따로 있다는 것이고, 이 침향수 전체가 침향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 부분이 이 수지분이 많은 것이 이제 향이 되는 것인데, 그것을 이제 도려내서 쓰는데, 일반적으로 이 많이 몰려 있는 것이 한 긴 것은 70cm 정도, 그 정도까지 이제 갑니다만은 대체적으로 10cm 이내 짤막짤막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폭도 1.5cm에서 한 5, 6cm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좀 큰 것은 이 정도만 돼도 대단히 이제 큰 거에 해당되는데, 그런 것이 좀 드물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침향의 표면을 보면은 거칠고 칼로 빈 듯한 그런 자국 같은 데 보면은 탁 잘라 보면은 흑갈색과 나무색의 말하자면은 황백색이 이렇게 차례차례로 갑니다. 그래서 얼룩말 문양처럼 그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흑갈색 쪽이 향을 바라는 그런 것이 되죠. 이제 그것이 없는 적은 종류는 향의 질이 점차 떨어집니다. 그것이 많을수록 고급 향이 되고, 이러한 것을 이제 상식적으로 이제 알아두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걸 만일 가는 것을 뚝 부러뜨렸다 그러면 마치 가시가 돋듯이 그렇게 부러집니다. 이 침향은. 그래서 뚝뚝 이렇게 단면이 나오질 않고 삐죽삐죽삐 이렇게 가시처럼 쪼개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막바로 불을 태워서 불꽃이 나게끔 하면 그것이 기름이 부글부글 나오면서 끓음을 내면서 타는데 침향의 특유한 향기를 바라면서 나오죠. 그래서 이제 향을 사를 때는 그렇게 사르면 이제 안 되는 거죠. 연기가 많이 나고 그냥 불에 확 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오래 고목으로 이게 만일 정글 같은 데서 침향수가 고사를 해서 갔다 그러면은 열대지방 같은 데 비도 많이 오고 하기 때문에 이제 막 삭을 깁니다. 그래서 이 수지분, 기름 성분, 향유 성분이 적은 부분은 곧바로 삭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해서 썩는다는 이야기예요. 썩어버리는데 향유 성분을 가지고 있는 데는 썩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전히 팍상 내려앉아도 그 밑에 가보면은 향유를 포함한 이 성분들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뭐 이렇게 투구식으로 안은 싹 향유가 없는 부분은 싹 삭아버리고 얼룩덜룩한 향유가 있는 부분은 남아있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나중에 향 모습 볼 때 이제 제가 그 실제 모습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침향은 사실은 굉장히 고급 약재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예전부터 뭐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만은 근래 중국에서 이 침향에 대한 임상 시험을 해본 결과 이와 같은 효과를 발한다고 이제 발표가 된 게 있는데, 장부를 보호한다. 위장에서부터 저 밑에 장까지 장부를 보호한다. 기를 잘 통하게 한다. 만성 소화기관의 질병이라든지 위장 통증, 위하수, 위궤양, 위경련 등을 치료를 하는 걸로 임상 결과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장에 가스가 차서 더부룩해가지고 막 이런 분이 있죠. 이런 경우도 이제 가스를 제거해주고, 그 다음에 변비가 치료된다 그럽니다. 이 침향을. 이건 복용할 때입니다. 가루를 내서. 그 다음에 간질환 치료, 그 다음에 비장이 부은 증상 치료, 신장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순환도 없고, 그 다음에 숨이 찬 분 있죠. 헐떡헐떡 숨이 찬 분. 이런 분. 그 다음에 객담이 많이 차는 분, 결핵균을 죽이는 등 이러한 임상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갈아서 분말을 내서 먹는 용법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제가 생략하도록 하고, 이걸 태워서 향을 맡았을 때도 거의 똑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효과는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것은 이 향 자체가 치료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몸에 향을 많이 피웠다, 옆에서 피우는 몸에 해롭다고 한 관념은 바로 향답지 못한 향을 자꾸 피워서 경험상 스님들이 하는 이야기죠. 그것은 실제로는 경전에 나오는 향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 조그마한 향공장 하시는 분들, 우리 뭐 망하는 이야기냐. 아니,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우리나라가 그런 향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몸에 좋고 안 좋고 이런 것은 냉정하게 우리가 볼 수밖에 없고, 저는 지금 경전에 나오는 부처님 전에 바치는 향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오해들 마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경전에 언급한 예를 침향에 대해서 보면은 중아함경 제36 산수 목련 목걸련경에 보면은 저 침향은 모든 향 중에서 최상이 된다 하는 구절이 직접적으로 나오고, 화엄경 제67권에 보면은 침수향을 태우면 향기가 널리 연부지에 퍼져서 그 향을 맡은 중생은 모든 죄를 벗어나 계품이 청정해진다. 이제 이러한 기록이 나오고 있고, 대쥐도론 제30권에 보면은 바르는 향은 한기가 든 병에는 침수향을 섞고 10병이 든 사람은 전단향을 섞어서 몸에 바르면 낫는다. 이런 이제 구절이 나오고 있고, 이 외에도 이제 이 침향에 대해서 언급한 걸 보면은 법화경 야왕보살 본사품, 그 다음에 화수경 제3 중설품, 중아함 제5 30유품, 법화경의 법사공덕품, 아까 10종 공덕 나왔던 10종 공약물 했던 법사공덕품, 그 다음에 대반열강경 제20 범행품, 대방등 대집경 제35, 금강명 최승왕경 제7, 다라니 집경 제12, 유가사주론 제3, 입아비달마론 권상 등 이외에도 많은 경론에서 침향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연 경전에서 최상으로 치면서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이 바로 이 침향 혹은 침수향이라 불리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침향이 도대체 어떻게 생긴 것이냐? 실제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우선 침향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무슨 그 돌고래 모양으로 되어 있죠? 저것이 이제 침향수, 나무입니다. 근데 저것은 이제 향으로서는 가치가 없는 성분입니다. 그 얼룩덜룩한 모습이 있긴 합니다만은 저것은 극소량의 수지분이기 때문에 향으로서는 이용 가치가 없습니다만은 저와 같은 것이 침향 원래 나무의 모습이다. 그렇게 이제 보면 됩니다. 저런 거 이제 비 오는데 밖에 놔두면 그냥 썩어 들어갑니다. 수지분이 적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아시면 되고. 그러니 참나무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죠. 나무 자체가 원래 다른 겁니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의 자료를 보면은 저것이 바로 수지분이 있는 부분을 안에서 도려내는 겁니다. 옆에 향으로서 가치가 없는 부분은 전부 다 제거하고 남은 부분이 적은데 저것을 빚어서 열을 가하면 대단한 미묘한 향이 나옵니다. 저것이 바로 이제 침향이 되는데, 그 다음에 좀 다른 모습을 보겠습니다. 저건 한 30cm, 조금 전에 보고서 한 30cm 정도, 이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이제 몇 가지 유형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제일 왼쪽에 있는 것이 침향 성분이, 수지분이 가장 많은 겁니다. 저런 것은 곧바로 물에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태우지 않아도 바로 향을 발하는 침향에 해당되고요. 두 번째 것이 저것이 이제 나무의 가지 부분, 옹이 부분 같은 데 보면은 나무가 그 고사해서 삭고 난 뒤에 안에 부분 같은 거, 향유 부분이 없는 부분 다 사가버리고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속이 지금 비어있고 얼룩덜룩하죠. 저것도 대단히 그 상품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저걸 열을 가하면 미묘한 향을 하고 갈아서 바로 먹어도 되는 향들입니다. 저런 것들이.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이제 그 향유, 수지를 포함한 나무를 갖다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쪼갈쪼갈 이렇게 조각조각 나온 부분입니다만은 저 정도만 되면은 대단히 상품에 해당되고, 1, 2, 3 이렇게 해서 등급을 매겨 가자면 저 정도 같으면 한 3등품 정도에 해당되는, 등품을 굉장히 많이 나눕니다. 그래서 그 3등품 정도 될 수 있는 향이 되고, 향이 미묘하죠. 그 다음에 있는 것은 그 향유 성분이 좀 적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 정도까지만 가도 대단한 향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것인데, 그 다음에 가루가 된 것이 침향을 분말을 낸 말향이 되겠습니다. 경전에서 보통 이제 가루향 하는 말향. 이제 그렇게 보시면은 대충 이제 정리가 되리라고 봅니다. 물론 이렇게 한번 화면으로 보셔가지고 다 되겠습니까만은 어쨌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향을 피우느냐, 저런 원자재를, 그것을 두 가지의 향을 사르는 법을 보이겠습니다. 먼저 지금 이제 간접 열에 의해서 하는 법인데, 지금 제일 밑에 놓을 불과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타평의 향로, 지금 최근에 만든 형태입니다만은, 그 다음에 이제 그 향을 담을 그릇, 열판,
그것을 다시 복사열을 위로 올라가는 열을 잡아서 향으로 보내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침향을 이렇게 조각조각 낸 것을 담은 향통, 그 다음에 뚜껑 이렇게 있습니다. 저것을 이제 그 하나하나 위로 올리면서 보죠. 저 밑 안에 이제 불이 들어가 있고 위에가 이제 비어 있어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저 위에다가 이제 열판을 올려서 향을 좀 작게 쓴 향을 올려둔 겁니다. 가운데 게 열판이 됩니다. 그래 간접 열에 의해서 지금 열판이 달궈지면서 향을 바르죠. 기름 성분만 나오게 되는 것이죠. 저 위에다가 다시 위로 올라가는 열을 잡아서 밑으로 보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복사를 시키는 거죠. 그래야만 열이 온전히 향에 가서 그 향유 성분이 열에 의해서 나오도록 하면서 향기를 발하고 기운이 퍼져가는 식이 되겠습니다. 저 위에다 이제 뚜껑을 덮어주면은 타평의 말하자면은 그 향로가 되고 저 타평 뚜껑 사이사이에 전부 다 구멍이 다 뒤쪽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 있어서 저와 같이 이제 간접열을 해도 향유 성분이 그 향연기가 나옵니다. 직접 불에 타지 않아도. 그래서 저와 같이 이제 하면서 미묘하게 퍼져가는데 글쎄 저 향은 여러분에게 여기서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이제 그게 제일 안타깝습니다. 설명만 듣고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것이라서 향 자체가요. 그 다음에 저것을 좀 더 간접적인 방식이고 저것은 직접 열에 타면서 그러나 매운 맛을 그 불에 타면은 매운 그게 나는데 그걸 죽이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제 그 방식을 보도록 하죠. 우선 뚜껑에 있는 향료인데 뚜껑을 덮어두고 저 안에는 향을 태운 재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화산 분화구처럼 이렇게 좀 둥글게 파놓고 그 안에다가 가루향을 이렇게 이제 담습니다. 저게 지금 이제 가운데 움푹 들어가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향재를. 저기에다가 이제 가루향을 우선 넣고 거기다가 향편, 침향의 편을 같이 꼽아둡니다. 그것은 향기를 서로 보완하고 이런 역할을 해줍니다. 저 위에다 다시 가루향을 다시 또 이제 덮어야만 됩니다. 그러고는 재를 완전히 덮죠. 향재를. 그래서 향재가 아니면 저게 불가능합니다. 거기에다 이제 만들어진 선향, 저것도 이제 침향입니다만은 선향을 저렇게 꼽아서 위에서 불을 붙이면은 타 들어가면서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향재 사이로 들어갑니다. 저것이 타 들어가면은 완전히 다시 향재로 덮어서 아예 그냥 따둑거려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제가 열에 의해서 연기가 아주 미세하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오래오래 저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게 이제 향재로 덮지 않으면은 저게 곧바로 말하자면은 확 타버리고 맵고 막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방식에 의해서 말하자면 저런 침향은 우리가 태울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 방식으로 공양을 올리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